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게 된 김진 약사입니다. 저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의학지원위원회에 속해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이기 때문에 약물의 오남용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스스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배워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차는 약물에 대한 대체적인 계략적인 것들을 다뤄보고요.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이란 무엇일까요? 약물은 보통 우리가 우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물질은 우리 영어로 구분을 하자면 의약품에서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드러그라고도 많이 하는 약물은 주로 우리의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뭐죠? 우리 몸에 몸과 정신, 이것을 다 주관하고 조종하는 어떤 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고장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고장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장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이렇게 어떤 치료 효과나 아니면은 우리 몸에 어떤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은 드러그라 그래서 마약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약류는 보통 우리가 약으로 쓰일 때는 진통제라든지 마취제라든지 해서 약으로도 쓰이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용도 이외로 쓰여질 때는 굉장한 육체적 손상과 정신적인 손상, 그리고 사망까지 말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정신이 중추신경계가 망가지니까 범죄가 나도 모르게 범죄를 유발하고 저지르는 이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가 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독이라고 로마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죠. 이분은 파라켈수스라고 하시는데요. 모든 약은 독이라고 했어요. 명언으로 남긴 건데, 그렇지만 그 용량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그 용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두 얼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거고, 부정적인 면을 보면 잘못 썼을 때 부작용과 중독,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서 중독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두 얼굴을 가진 것이 바로 약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고 할 때 우리가 아세타미노펜 제제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세타미노펜 제제가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진통 해열제로 많이 쓰였어요. 주로 이제 두통 있거나 이제 할 때 많이 복용을 했는데, 두통이 한두 번 이제 복용을 했는데 이게 나으면은 다행인데,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두통이 있는데 계속 그 아세타미노펜 제제만 계속 복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과량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을 유발해서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유발해서 간에 굉장히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올 수 있는 아주 독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독이 되는 두 얼굴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아플 때 잠깐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 성분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에 관한 용어를 지금 오용, 남용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용은 이제
보통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의사나 약사가 어떤 질환에 얼마의 양을 드세요 하고 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임의로 내 마음대로 이제 약을 지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성인용으로 처방된 약을 어린이가 먹는다든지 또 소화불량인데 소화불량을 치료한다고 잘못 알고 뭐 세균을 없애주는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오용에 속하고요. 남용은 많이 먹거나 아니면 습관성이나 중독이 되는 정도까지 약을 먹는 것을 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진통제를 아까 정해진 용량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뭐 한 알만 드세요 했는데 2알, 3알 하루에 뭐 안 나으니까 뭐 10알, 12알까지도 이렇게 계속 복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남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용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장기 복용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자꾸 용량을 늘려서 한 알에서 2알, 3알 이렇게 수면제 예를 드는 거죠. 한 알 먹으면 처음엔 잠 잘 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서 2알, 3알, 10알, 12알, 20알 막 이렇게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습관성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남용을 하다 보면 이제 약물 중독이 오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 약물 중독의 3대 증상은 그 의존성.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그거 안 하면 막 짜증나고 사는 게 즐겁지가 않고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의존성이에요. 근데 또 그 약을 사용하다 보니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양을 자꾸 늘려야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면제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었죠. 하나를 먹었을 때 하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자꾸 먹다니까 2알에서 20알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약물의 효과가 같은 효과가 나기 위해서 양을 늘려야만 하는 경우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 약을 사용하다가 그 약을 딱 끊으니까 몸이 아직 못 견디게 힘든 거예요. 불안 초조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내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금단 증상이에요. 그래서 약물 중독의 3대 증상이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또 흡입제로 본드, 부탄가스니스, 신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술, 담배, 커피, 또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에 다 속합니다. 술, 담배, 카페인 다 약물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중독이 되겠어요? 아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뇌를 관장하는 중추신경계를 손상을 입히니까 나도 모르는 이제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과 모든 이제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성 약물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성 약물인데 그걸 모르고 이건 괜찮겠지 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메칠 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친구들이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한 곳에 앉아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나는 정말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길러주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거만 생각을 하고 공부할 때 이걸 먹으면 집중이 잘 돼서 공부가 잘 되겠지 하고 이거를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오용과 남용이 된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약물도 우리 정신성 의약품이라 해서 우리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정신신경계가 고장이 날 수 있는 약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집중력이 생기기보다는 더 우울해지고 어떻게 보면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거니까 절대로 ADHD 약물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해하고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약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예뻐지고 싶어서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식욕을 억제하는 어떤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끊으면 다시 식욕이 생기고 해서 다시 다이어트해서 예쁜 몸에서 다시 이제 또 몸집이 커다래지는 그런 상황이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자꾸 요 상황이 싫어서 다시 또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느 기간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정해져 있긴 합니다. 치료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보통 무시하고 자꾸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10년도 사용하시는 분 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분들이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또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와서 내 몸을 해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유발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중독성 약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고카페인 음료. 우리 학생들이 이거 시험 때 밤새서 하는 거죠. 밤새서 이제 벼락 공부를 하는데 먹으면은 잠이 안 온다 해서 이제 그거를 먹으면서 밤을 새요. 그렇지만 그게 그때 이제 그 밤을 샜다고 해서 이거에 도움을 받았느냐? 아니죠. 아침이 되면 오히려 몽롱하고 더 정신이 산만하고 결국 심장도 벌렁거리고 막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런 안정이 돼야 이제 집중해서 시험도 잘 보고 할 텐데 이런 상황을 유발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몸을 만들고 정신을 만들고 해서 결국은 시험도 망치고 하는 결코 시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약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게 하는 거라고 이거 집중 잘하게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용하지 말자는 중독성 약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변비약 많이 이제 변비약을 살 빼는 약으로 또 그거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수분과 변이 빠지는 거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 분해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방 분해되는 살 빼는 약이라고 해서 자꾸 먹는데 보면은 원래 용법이 하루 한 번, 두 알 뭐 그렇다. 근데 이것도 자꾸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은 40알짜리 한 통을 다 먹어야 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장이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변을 봐야 되는데 장 마비가 돼요. 스스로 움직이는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진 거죠. 변비약 아니면 이걸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오남용 약물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도 마찬가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했죠. 처음에 한 알만 먹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던데 정말 푹 자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한 알 먹은 게 자꾸 먹다 보면 2알, 3알, 10알, 20알, 30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그래서 수면제 쇼핑도 하고 하는 분들이 간혹 어른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중독성 약물이다. 공부 잘하냐 다이어트약, 카페인 음료, 변비약, 수면제 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중독성이 되고 우리 뇌를 망가지게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 몸과 정신이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남용 이제 약물 중에 대표적으로 약물에 대한 전체적으로 훑어봤죠. 그 중에 담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담배값의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배로 인해서 뇌가 망친다. 담배 한 갑 주세요 하면 뇌졸중 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다. 후두암 주세요 하는 거나 같다. 그리고 담배 연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내뿜으면 담배 연기로 갑질하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담배를 태우시겠죠. 근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고 나중에 병원 가서 이런 뇌졸중이나 후두암, 폐암, 뭐 폐질환 여러 가지 뭐 다 악성 질환들 뭐 암이란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암이란 암은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담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질환이 생기든 몸의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어떤 질환이 생기든 가서 분석해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이 원인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니까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담배에 이렇게 유해 성분이 많아요. 일산화탄소, 그 연탄가스, 그 성분을 그 성분, 그래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 벌레 죽이는 성분, 찐드기 같은 거 못 오게 하는 거, 자동차 배터리 사용하는 거, 바닥 청소하는 그 세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사약에 쓰는 청산가리,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원료,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그리고 또 개미 죽이는 거, 또 무슨 공업 원료, 포름알데하이드라 그래서 이거는 화학 물질이죠. 아주 유독한. 그리고 가스 원료 이런 것들이 다 이 담배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한 4,000종이 되는 화학 물질에다가 60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담배 중독을 일으키는 게 니코틴이에요. 니코틴은 딱 우리가 8초만 우리 몸에 우리가 흡입을 하거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8초 만에 중독이 돼요. 그리고 그 몸속에서 한 40분 정도는 이게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다가 그러면 그때 막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막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막 하는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스트레스 막 받다가 막 괜히 그게 다 풀리는 것 같고 이런데 이제 그게 한 40분간 지속되고 조금씩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담배를 피러 나가죠. 그러면 니코틴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빠져나가 버리니까 또 니코틴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뇌에서. 또 니코틴 가져와. 그래서 이제 습관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는 한 번만, 한 대라도 깊게 태우면, 그래서 그 느낌을 내가 한번 좋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중독이에요. 그래서 한 대도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기심으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근데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이거는 발암물질이에요. 암 걸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는 그 식구 중에 누가 그런 분이 있으면 암 환자가 있다든지 주위에 그런 분들 보세요. TV에서도 많이 보죠.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온 식구가 다 힘들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르는 뭐예요? 아스팔트 까는 그 까만 거 있잖아요. 그게 타르잖아요. 그게 다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요. 축적이 돼서 또 그 1년간 담배를 태우면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의 타르가 우리 몸에 축적이 돼 있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물론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그게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해독이 못 돼서 남아있는 게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거의 한 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탄가스, 뭐지, 일산화탄소 있죠.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암의 첫 번째는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암세포가 막 퍼지고 이제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그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지고 있는 게 담배예요.
근데 이걸 왜 자꾸 피려고 하는지, 그게 바로 니코틴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 니코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어요. 담배 연기가 이제 부류연과 주류연으로 돼 있는데, 난 담배 안 폈는데도 왜 폐암이 걸렸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에 이제 동영상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던 그 어느 어머님인데 그 폐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어머님의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태우셨고 시집 와서는 남편이 계속 담배를 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한 50대 중반이셨는데 50 몇 년 동안 이 담배 연기를 간접 흡연을 한 거죠.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이 온 건데 차라리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그 니코틴이 한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냥 생연기를 맞는 사람이죠. 담배 태우지 않고. 생연비를 맞는 사람은 니코틴 75%에다가 모든 그 화학물질이 바로 와서 나한테 요새는 이제 2차 흡연, 3차 흡연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3차 흡연은 주위에 내 옷, 머리부터 해갖고 무슨 벽에 그리고 옷에 이불에 막 이런데 다 그게 화학물질 와서 다 들러붙어 있으면서 그냥 내가 이 연기를 흡입하지 않아도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화학물질이 바로 내 피부로 흡수가 돼서 이렇게 또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담배를 태우는 분들은 남을 괴롭히는, 나도 모르게 남을 괴롭히고 남을 병자로 만들 수 있는 이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범죄죠. 남을 괴롭히는 거니까. 근데 범죄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이렇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행위를 나도 모르게 유발할 수 있는 남한테 괴롭히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이 흡연 자체가 굉장히 살인행위다 이거죠. 내가 하면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고 남이 맡으면 남을 죽이는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흡연의 이제 피해가 이제 여기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추정치 해서 이제 장소와 시간별로 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술집에서 2시간 있으면 담배 피우는 그 공간, 요새는 이제 보통은 분리가 돼 있어서 실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게끔 다 이렇게 되고 이제 벌금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니까 실내에서 담배는 거의 안 태우죠. 근데 이제 바깥에서 태우는 분들은 간혹 있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집에서는 지금도 담배를 태우는 애엄과 아버님 계시거나 식구가 있는 데는 집에서도 담배를 태워서 그 간접 흡연이 내가 담배 태우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도 많이 태우잖아요. 전자담배 막 이렇게 무슨 멋스러운, 요새는 좀 막 이렇게 뭔가 펜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뻐끔뻐끔 연기를 내고 이제 태우고 다니는 분들이 간혹 거리에서도 목격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전자담배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자담배도 담배예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화학물질도 들어있고 니코틴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니코틴이 있으면 그것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거 절대로 무해하지 않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종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타르로 인해서 이렇게 치아가 변색이 되고 구강에 이제 암이 생기고 폐에 저렇게 폐 세포가 다 타르가 들러붙었고 시커멓게 되고 폐암을 유발하고 하는 아주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두는 이제 목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죠. 그리고 이제 음식이 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고. 후두암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에요. 그래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30배나 발병 위험이 높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그 담배를 정말 좋아하시는 환자분이
지금 실제 후두암이 걸리셨어요. 20년 전엔 후두암 환자가 아니셨어요. 근데 20년 동안 매해 오셨는데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셨어요. 그런데 항상 처방전을 맡겨놓으시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왜 못 오셨어요? 하고 나중에 오셨길래 어쩌니까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식구분이 오셔서 물어보니까 후두암이 와서 지금 말이 잘 안 되고 먹는 것도 알약이나 이런 건 잘 못 드신대요. 그래서 다 유동식으로 해야 되고 약도 전부 가루로 갈아서 그래갖고 해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후두암 환자 정말 많이 봅니다. 담배가 원인인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말도 안 되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 의사소통이 일단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활 전체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도 전부 불편하고 나 때문에 신경 쓰고 이 생활이 뭔가가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걸 인식해서 나는 담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혈관을 혈관에 혈액이 막 흐르잖아요. 혈액이 흘러서 영양소와 산소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 이런 것들 다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딱 수축이 되면은 딱 커다란 이만한 혈관이 요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나다니는데 그만큼 혈액이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겪겠고 그 조그만 공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노폐물이나 또 기름 덩어리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막히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썩어요. 썩기 때문에 이렇게 썩어서 나중에는 거기를 절단해야만 다른 안 썩은 데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지를 절단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오는 게 이제 담배에 의한 버거시병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머리카락부터 우리 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머리, 코, 호흡기, 흉곽, 심장, 배, 콩팥, 다리, 발, 사지 온몸 전체가 다 영향을 미쳐서 병들게 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해로워요. 여성암 걸린 암의 10%가 흡연이 원인이고 남성보다 폐가 더 작아요. 이렇게 폐부학사가 작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게 되면 그만큼 해독력이 더 떨어지고 가스 교환이 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폐암 걸릴 확률이 20배나 높아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 거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화학물질이 임신했을 때 담배를 태우면 아기한테 다 가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발암물질 6,000종의 화학물질과 60종의 발암물질이 아기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도 암 걸릴 수 있는 확률, 암도 걸리고 기형아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사진 보듯이 이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청소년들은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나중에 커서 예쁘게 아기 낳아서 여러분들처럼 더 예쁜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이세는 더 예쁘더라고요. 더 예쁜 아기를 더 예쁘게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절대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이제 맨 위에 요 아이가 이제 알디예요. 알디라는 아이인데 얘가 2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갖고 2살 때부터 40개비씩 담배를 태운 거예요. 진짜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 보면 담배를 태우는데 진짜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담배를 펴요. 그리고 막 도너츠 막 이런 것도 막 만들고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다 본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애를 이 얼간이 나라 아니냐, 애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를 하느냐 해서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라에서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금연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금연을 시켰어요. 금연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쪽으로 애가 담배 피는 거 말고 아이니까 아이가 흥미를 갖는 것을 자꾸 이제 놀이도 시켜주고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장난감도 갖고 놀게 하고 이러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갖게 하니까 얘가 정말 이제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담배를 끊고 나서 금단지상이 제일 많은 게 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뭐 담배 끊으니까 살찐 분들 엄청 많죠. 이게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식욕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막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이 지금 두 번째 간 사진에 보면 살이 많이 쪘죠. 살이 많이 쪄서 굉장히 그랬는데 이 살이 비만이 되니까 더 이제 또 질병이 많아지고 하니까 얘에 대해서 또 비만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비만에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청소년다워졌죠. 맨 마지막 사진은. 그렇게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두 갑의 담배를 피우던 40개를 피우던 사람도 이렇게 금연을 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예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혹시라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담배를 태우는 청소년이 있다면 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하는 금연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하고 보건소나 이제 각 의원을 통해서 그 금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금연을 원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건소나 또 이제 그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대표 번호가 있는데 글로 전화해서 나는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것도 도와줄 수 있는 나라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담배를 끊어야겠다.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은 보건소를 찾아가서 시도를 해보시면 성공하실 것입니다. 청소년 흡연의 폐해가 이제 보통 흡연을 시작하는 이유는 호기심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도 한다, 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핑계를 대고 하는데 호기심이 제일 커요. 저게 피면 그렇게 좋다는 기분이 좋아질까? 뭐 이런 것들 유혹 그런 거에 못 이겨서 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호기심에 속하죠. 그게 제일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왜 또 하지 말아야 되면 내 몸을 망치기도 하지만 무슨 어떤 거에 단초가 되냐면 담배를 태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약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2차, 3차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도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문이 되니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술이든 담배든 뭐든 한 가지라도 손을 대면은 자꾸 이어지는 이렇게 도미노처럼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청소년들도 담배를 태우면 담배의 그 유해성을 해서 키가 안 자라고 몸도 안 자라고 정상적인 성장을 못해요. 학업도 부진해요. 뇌가 맑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약물 중독이고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병이 들겠죠. 건강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우리 성장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 왜 그냥 괜히 자존심 있는 거예요. 너도 하는데 나는 못해? 뭐 겁쟁이로 찍힐까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나는 거절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친구가 하니까 그냥 나도 그게 의리야 하고 뭐 따라하고 친구 관계 금이 갈까봐 그래도 기분을 해칠까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애들 사이에 이제 그룹 중에서 이제 나만 따돌린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을 못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있어야 친구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건강. 그리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바른 친구들이 나한테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권하는 친구들은 나를 망치게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친구하고 그냥 안 어울리는 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줄 알고 거절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는 우리는 그 담배에 유혹을 받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잘 자고 또 그 담배 유혹에 너무 쓸데없이 신경 쓸 새가 없이 건전한 여가 활동들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서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게 딴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그런 행동 요령이에요. 그래서 금연의 이로운 점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은 딱 옆에 오면 벌써 냄새 확 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막 향기 같아?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넘치고 또 뭐 숨이 가쁘지 않으니까 잘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당연히 얼굴색이 좋아지겠죠? 기침가래 캑캑 안 하겠죠? 그리고 불날 걱정 안 하겠죠? 정신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뭐 내 몸 자체가 이제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쪄는 데도 안 내고 주머니에 담배 넣고 다닐 일 없으니까 주머니도 깨끗해지고 근데 폐도 깨끗해지고 당연히 심장이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담배 피면서도 내가 좋아서 피지만 그게 왠지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약물과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꿈나무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진국 계열에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진짜 우리나라를 본받고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BTS,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또 나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부심을 갖고 또 자기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오래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또 그 외에 기본적인 생활이 있겠죠. 그렇지만 약물 오남용은 그 모든 기본적인 생활을 다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 같이 명심하고 화이팅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